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까지 품고 계셨던 의문 하나가 정리되실 겁니다. 아이 영어에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아오셨는데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은 느낌, 대체 이 느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보셔야 하는지를 오늘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문법과 독해를 다루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단기 특강으로 먼저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치열한 시간 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온 이야기입니다. 8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이가 분명히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 유치원에서는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고 초등학교 내내 영어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했고 학원 레벨도 높았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면서 어느 순간부터 영어 점수가 기대에 못 미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당황하고 부모님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지금까지의 방법이 틀린 건가? 이제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무게를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학원을 잘못 고른 것 같다. 문법을 일찍 시켜볼 걸. 독해 훈련이 부족했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등 내신 잘 잡아준다는 학원 설명을 알아보시거나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검색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건 이겁니다. 방법을 바꾸기 전에 먼저 문제의 본질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이에게 해오신 영어 교육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 독서 프로그램, 대치동의 유명한 어학원들, 이것들은 모두 언어로서의 영어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듣고 말하고 감각적으로 읽는 능력, 이건 분명히 자산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고등 내신 지문은 언어가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철학적 논증이 담겨 있고 언어학적 구조가 층층이 쌓여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수식어가 세 겹으로 얹혀 있고 접속사 하나가 문장 전체의 논리를 전환합니다. 문법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흔들리는 지문들이에요. 감각으로 영어를 익혀온 아이들이 이 지점에서 막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틀린 방향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부터는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까지 가지셨던 막연한 불안감이 꽤 정확한 방향감으로 바뀌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문장을 구조로 읽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것을 문법의 도구화라고 부릅니다. 문법의 도구화. 시험을 위해 규칙을 외우는 문법이 아니라 문장을 해석하는 정밀한 도구로 문법을 쓰는 것. 주어가 어디서 끝나는지, 동사가 무엇인지, 이 덩어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눈으로 분리해서 읽는 훈련. 이것이 고등 내신 영어의 토대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10회짜리 단기 문법 특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 하나가 잡히는 순간 아이들이 지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읽던 아이가 논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 문장 구조 파악. 동사 먼저 찾고 주어의 핵심 명사 찾아요. 두 번째, 접속사 연결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적인 흐름을 읽는 훈련입니다. 논리적 흐름.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신 기출 지문 적용해서 이 위에 두 가지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완전히 체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중학교 1, 2학년이라면 지금이 가장 이상적인 시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목표가 가까울수록 집중의 밀도가 달라지니까요. 초등학생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문법과 리딩을 유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리딩이 막혔을 때 문법을 어떻게 나만의 무기로 쓸 것인지를 갈고 닦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1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학원을 바꿔보고 선생님을 바꿔보고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그 허전함의 원인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랜 시간 아이 영어에 진심으로 투자해 오셨잖아요. 이제 그 투자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한 번만 더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법을 어떻게 배워야 길고 난해한 문장을 만났을 때 나만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왜 문법을 배워도 독해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